40년 동안 전 세계 새해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뉴욕, 파리, 시드니, 도쿄. 화려한 불꽃 속에서 수천 장을 찍었죠. 그런데 6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정작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새해를 맞아본 적이 없다는 걸. 새벽 5시 30분. 강원도 정동진 해변. 겨울 바다 앞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지만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수평선 위로 가느다란 붉은 선이 번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사진기자 인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가방 속에 있었고 제 두 손은 그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새해구나. 한국의 작은 해변 마을에서 덴마크 노인은 처음으로 자기만의 새해를 만났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앤더슨.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 올해 62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카메라를 들었고 40년 넘게 사진기자로 살았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해였죠. 매년 12월이 되면 세계 유명 매체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크, 올해는 어디 새해를 찍어줄 수 있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떨어지는 숫자판 아래 환호하는 수십만 명을 찍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는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담았죠. 런던 템스강, 파리 샹젤리제, 도쿄 시부야. 세계 어디든 새해 축제가 있는 곳이라면 제가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유명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마크,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새해를 보내는 사람이군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해를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찍었을 뿐이었다는 걸. 매년 자정이 지나면 호텔 방으로 돌아와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편집하고 파일을 전송하고 그렇게 새해 첫날이 시작됐죠. 가족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일만 쫓다 보니 결혼도 아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있었지만 모두 각자 가족과 함께 새해를 보냈습니다. 저만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60대가 되어 은퇴를 결심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남들의 새해만 찍었는데 정작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새해를 맞아본 적이 없구나. 은퇴 후 코펜하겐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한국인 후배 사진가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은퇴 축하해. 이번 새해는 어디로 가? 아니, 이번엔 안 가. 그냥 집에 있으려고. 뭐? 마크가 새해를 집에서? 준호는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40년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크,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봐. 근데 이번엔 카메라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무슨 소리야? 내 고향, 한국으로 와. 정동진이라는 곳이 있어. 작은 해변 마을인데 거기서 보는 새해는 달라. 뭐가 다른데? 뉴욕이나 시드니처럼 화려하진 않아. 불꽃놀이도 없고 수십만 명이 모이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바다를 보면서 해가 뜨는 걸 기다리는 곳이야. 근데 그게 참 깊어. 준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너는 평생 새해를 찍었잖아. 이번엔 한번 살아봐. 카메라 없이 그냥 너 자신으로.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보내온 정동진 사진을 봤습니다. 겨울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 해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 어떤 폭죽보다, 어떤 레이저쇼보다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한 번은 카메라가 아니라 내 눈으로 새해를 봐야겠다. 12월 29일, 코펜하겐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12월 30일 저녁이었죠.
서울역은 새해를 맞으러 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정동진행 야간 열차 표를 끊었습니다. 밤 11시 50분 출발. 좁은 좌석, 어두운 조명. 40년간 1등석만 타던 제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한국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마을의 불빛들, 눈 덮인 산, 가끔 보이는 논밭. 모든 게 낯설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옆자리 노부부가 무언가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계란, 드세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저였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끈한 삶은 계란 하나. Thank you.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오래도록 손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12월 31일 새벽 2시. 정동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겨울 바다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덴마크도 춥지만 바다 바람은 또 달랐습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살을 파고들었죠. 역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들. 저도 가방을 메고 천천히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해변으로 가는 길목에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순 식당, 떡국 해장국, 낡은 간판, 김으로 뿌연 유리창. 안에서는 노년 여성 한 분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배도 출출하고 추워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당 안은 따뜻했고 뜨거운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 외국 손님이네. 어서 앉아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지만 전부 한글이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떡국? 그 단어는 준호에게 배웠습니다. 한국의 새 음식이라고. 네, 떡국 하나요. 잠시 뒤 하얀 국물에 얇은 떡이 들어간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담백하고 따뜻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깊은 맛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조용히 몸을 데워주는 맛. 저는 그날 밤 그 작은 식당에서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맛일지도 모르겠다. 식당 안에는 저 말고도 몇몇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 중년 부부, 혼자 온 여성. 모두 조용히 국을 먹으며 창밖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간 틈에 할머니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첫 한국이에요? 아, yes. First time. 오, 영어. 잠깐만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덴마크. 오, 멀리서 왔네. 혼자? 네, 혼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예요. 남편 없어진 지 15년 됐어요. 번역기에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I'm sorry.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매년 새해는 저기 바다 보면서 보내요. 저 사람도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 싶어서. 할머니는 창밖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식당, 이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리고 이 할머니의 환한 웃음 뒤에는 수십 년간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새벽 4시가 넘어가자 식당 안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는 시간이었죠. 저도 계산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좋은 새해 맞으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휴대폰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핫팩을 손에 쥐고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란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뉴욕이나 시드니였다면
이미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춤을 췄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기도하듯 새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이었던 바다가 짙은 남색으로 다시 푸른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가느다란 붉은 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와, 누군가의 감탄사. 태양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로, 하늘 위로,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다시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빛.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전 세계의 새해를 찍었지만 진짜 새해를 본 건 처음이라는 것을. 카메라 렌즈가 아닌 내 두 눈으로, 편집할 필요 없는, 셔터를 누를 필요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 가방 속 카메라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만은 제 새해였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사람들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세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도 천천히 해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침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다시 영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또 왔네. 어서 와요. 영순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해돋이 봤어요?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럼 아침 먹어야지. 떡국 또 먹을래요? 네. 잠시 뒤 다시 떡국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릇이 조금 더 컸습니다. 떡도 고명도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새해 첫날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니, 돈은 내야. 괜찮아요. 영순 씨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엔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니까. 살아준 것만으로도.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 저는 그 국을 먹으며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식당이 한산해지자 영순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 2잔. 창밖으로는 이제 완전히 밝아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마크 씨는 왜 혼자 한국까지 왔어요? 번역기를 통한 대화였지만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사진가예요. 40년 동안 세계의 새해를 찍었어요. 뉴욕, 파리, 시드니. 근데 정작 제 새해는 없었어요. 영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혼자 조용히 보고 싶었어요. 그랬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해요. 남편 없어진 후로 매년 새해는 혼자 보내요. 근데 해는 봐야겠더라고요. 저 사람도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창밖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어부였어요. 저 바다에서 일했죠. 15년 전 겨울에 사고로 못 돌아왔어요. I'm so sorry.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저 바다 보면 위로가 돼요. 이상하죠? 아니요. 이해해요.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평생 혼자 살았어요. 일만 하다 보니 가족을 못 만들었어요. 친구들은 다 가족이 있는데 저만 항상 혼자였어요. 영순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크 씨 새해네요. 네, 40년 만에 처음 맞는 새해. 축하해요, 마크 씨.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순 씨. 두 외로움이 작은 식당 안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영순 씨와 함께 정동진을 걸었습니다.
해변을 천천히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기찻길 옆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번역기를 통한 대화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깊은 대화가 됐습니다. 마크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좀 천천히 살고 싶어요. 사진도 취미로만 찍고 여행도 일이 아니라 진짜 여행으로. 좋네요. 나도 언젠가는 이 식당 정리하고 여행 가보고 싶어요. 어디로요?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꼭 가보세요. 인생은 짧으니까. 영순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인생은 짧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석양도 예쁘네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매일 달라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1월 2일 아침, 저는 정동진을 떠나야 했습니다. 영순 식당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크 씨, 조심히 가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영순 씨. 평생 잊지 못할 새해였어요. 나도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영순 씨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기차에서 드세요. 이게 뭐예요? 주먹밥이요. 길에 배고플까봐.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마크 씨, 덴마크 가서도 좋은 새해 많이 맞으세요. 영순 씨도요. 그리고 제주도 꼭 가보세요. 그럴게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포옹.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영순 씨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 앞에서 혼자서. 하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온 뒤 저는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해를 찍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가끔 산책을 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동진에서 찍었던 몇 장의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해돋이, 겨울바다, 그리고 영순 식당의 간판. 사진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3월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 영순 씨였습니다. 번역 앱으로 읽었습니다. 마크 씨, 잘 지내나요? 저는 여전히 여기서 식당하고 있어요. 요즘은 날씨가 좀 풀려서 손님들도 조금씩 늘었어요. 마크 씨 생각 가끔 나요. 그날 함께 본 해돋이, 함께 마신 커피, 함께 걸었던 바닷가. 다 좋은 기억이에요. 아, 그리고요. 4월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마크 씨 말 듣고 결심했어요. 인생은 짧으니까요. 마크 씨도 어디서든 따뜻한 새해 많이 맞으세요. 언젠가 또 만나요. 영순 드림.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코펜하겐의 봄.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순 씨, 좋은 여행 되세요. 다음 해 겨울.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아니라 추억을 담기 위해서였죠. 12월 31일 밤, 정동진역에 내렸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이 차가운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해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익숙한 그 식당 앞에 섰습니다. 영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 영순 씨가 얼굴을 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크 씨. 안녕하세요, 영순 씨. 어머, 진짜야? 정말 왔어? 영순 씨가 앞치마를 벗으며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어머, 어쩜. 영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주도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바다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고 마크 씨 말대로 꼭 가보길 잘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1년 전처럼
따뜻한 떡국,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겨울 바다. 이번에도 해돋이 볼 거예요? 네, 함께 볼래요? 영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새벽 5시, 우리는 함께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1년 전처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영순 씨와 나란히 앉아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마크 씨 처음 봤죠? 네, 그때 정말 추웠어요. 올해도 춥네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안 춥네요. 왜요? 곁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영순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처럼.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전엔 눈물이 났다면 이번엔 미소가 났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감사함. 예쁘다. 영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순 씨도요. 40년 동안 저는 세 개의 새해를 찍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불꽃, 오페라 하우스의 레이저쇼, 템스강의 환호성,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진짜 새해는 정동진의 작은 해변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꽃 대신 조용히 떠오르는 태양, 수십만 명의 환호 대신 서로를 위한 작은 기도, 그리고 낯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떡국 한 그릇. 새해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함께 기다리는 시간, 서툰 번역기로 나누는 대화, 살아줘서 고맙다는 한마디. 카메라엔 다 담을 수 없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는 순간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 살맛나는 이유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새해를 조용히 데워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새해는 혼자 맞는 게 아니라 함께 맞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함께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낯선 나라에서 만난 낯선 사람도 충분하다는 걸. 정동진에서 배운 새해는 이제 제 평생의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이면 저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영순 씨, 올해도 좋은 해돋이 보고 계시겠죠? 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년 겨울 정동진을 찾습니다. 영순 씨의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매년 함께 해돋이를 봅니다. 이젠 번역기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됩니다. 작년엔 제가 영순 씨를 덴마크로 초대했습니다. 코펜하겐의 봄을 함께 걸었죠. 마크 씨 동네도 예쁘네요. 영순 씨 동네만큼은 아니에요.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두 노인이 낯선 나라에서 만나 서로의 새해가 되어준 이야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연이 우리 인생의 가장 따뜻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세상이 살맛나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